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 구조 변경, 이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 앱 클래스가 명령어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판단하고 컨트롤러에게 일을 전달하던 그 과정을 역할을 조금 더 섬세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다가 말았죠. 다시 돌아갔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명령어 자체를 전체를 다 판단하지 않고 명령어가 뭘로 시작하는지만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컨트롤러에게 모든 걸 다 일임하는 모든 판단의 주체부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컨트롤러에게 넘겨버리는 식으로 코드를 좀 변경을 해본다라고 했어요. 그걸 하기 위해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제작을 했었고, 이 클래스는 이제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에게 상속을 주게끔 처리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전혀 없지만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상속이라든가 이런 개념들, 수상 클래스라는 개념들 여러 가지를 좀 다 적용을 시켜볼 수 있어서 그런 걸 겪어보기 위해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런 녀석은 사용하진 않아요. 웹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지금은 경험상 해보는 거다. 그래서 어제 하던 것처럼 형태를 좀 바꾸어 보자면 일단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을 변수를 하나 좀 생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명령어를 또 잘라낼 필요가 있고 처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명령어부터 좀 잘라내겠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좀 만들었었죠. 이러면 이제 명령어가 멤버 조인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멤버, 여기에는 조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티클 라이트다 그러면 아티클 라이트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뭐 아티클 리스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꽂힐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뒤에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아티클 디테일 어쩌고다 라고 해도 우리는 아티클 디테일까지만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번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메서드 들어가면 그 안쪽에서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고, 컨트롤러 임포트해서 변수 하나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멤버 컨트롤러한테 이거 상속받게 해주고 아티클 컨트롤러한테도 이거 상속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어가 뭐랑 같다 이게 아니라 컨트롤러 네임이 멤버랑 같다. 그러면 컨트롤러라는 변수에게 멤버 컨트롤러를 연결한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전에 위에 만들어놨던 이 객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티클 컨트롤러를 연결할 것이다. 조건은 컨트롤러 네임 이 녀석이 아티클이랑 같다면 이렇게. 자, 그리고 else에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까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에게 doAc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줘 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else에도 continue가 하나 달려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반복문 명령어 입력받으러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 코드가 있는 거니까 두 액션을 진행을 할 건데 이때 cmd와 메서드에 필요한 정보를 좀 인자로 넘겨주겠습니다. 이거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렇게 만든 두 액션은 상속받은 녀석들이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 해서 처리를 할 거니까 추상 메서드로 만들 거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에 상속받았는데 정의되지 않은 이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 하나 가져다가 똑같이 오버라이딩을 좀 해줄게요. 자, 이러고서 이제 두 액션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갈 건데 얘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if 조건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따져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건 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걔를 이제 스위치문을 좀 써볼 거예요. 우리가 스위치문의 사용 방식을 특별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별로 어렵지가 않고 잘 쓸 일이 없다라고는 했어요. 스위치 케이스의 이 방식을 한번 써볼 겁니다. 정말 간단해서 특별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스위치, 이거는 이제 스위치 조건을 시작하겠다라는 소리고, 여기 있는 이 메서드 네임을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값을 각각의 케이스와 대조합니다. 대조해서 얘네들이 같으면 해당 케이스를 실행을 해요.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없으면 실행하고 나서 이 스위치 케이스를 종료하지 않고 밑에 있는 케이스를 또 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넣어주는 거고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아티클 쪽에도 똑같이 처리를 할 거예요. 메서드 네임이 write라면 그러면 do write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더 늘려가지고 여기가 list라면 show list를 할 거고, 여기가 detail이라면 show detail을 할 거고, 여기가 modify라면 do modify를 할 겁니다. 여기가 delete라면 do delete를 할 거예요. 얘네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이 cmd라고 하는 인자값, 매개변수를 받는 녀석들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이 cmd는 두 액션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줘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면 각각의 메서드가 다 매개변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한 클래스,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한 클래스 안에서만 cmd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온 이 cmd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cmd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전역 변수에 백업을 좀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 cmd가 필요했던 녀석들 매개 변수를 다 제거하면 이 전역 변수 cmd를 모두가 다 사용을 할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받아온 값으로 전역 변수 세팅은 됐으니 문제가 없겠죠, 딱히.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들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케이스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처리가 안 된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왜 필요하냐면 사용자가 아티클 예를 들어 테스트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티클까지 확인을 하면은 아티클 컨트롤러로 넘어올 거고 두 액션이 실행이 될 텐데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 네임이 없어요. 기능 네임이.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돌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겠죠. 적절한 멘트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이런 멘트를 보여줘라 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러면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 보면 잘 나오고요. 제가 말한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알려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없이 기능들 동작 잘 하고 있죠? CMD도 테스트 해볼까요? 이런 거 CMD 필요했는데 문제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또 구조를 바꿀 거예요. 이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은 서비스 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DAO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놨지만 사실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얘를 좀 끄집어 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할 게 아니라 아티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호출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줄게요. 그리고 얘네들 없으니까 얘네들 둘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그리고 해야 되는 일도 일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얘네 둘은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둘 다 겹치죠. 그렇다는 얘기는 컨트롤러 클래스에 만들어 놓고 상속을 줘도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기능을 가질 필요는 없는 녀석이니까 abstract void에 make test data 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얘네들은 상속받은 메서드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메모리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도 의미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안 달아도 되지만 달아놓고요. 이게 달리면 안 되는 녀석인데 달리면 이렇게 뭐라고 해요? 오버라이딩 된 게 아니라면 달려도 되는 애한테 달렸을 때나 이렇게 뭐라고 안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서 실제로 해야 되는 로직 처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복문 출력도 하나 보여주고 이거 멤버 DAO에 있죠? 이거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올 건데 지금 멤버스에 애드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대신에 뭐 할 거냐면 멤버스에 애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비스에 만들어 놨던 이 조인 멤버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얘한테 넘겨주는 데이터가 뭐뭐 있었죠?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세 가지만 넘겨주면 되네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고 이것만 넘겨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나머지는 DAO에 있는 last id라고 하는 녀석들이 알아서 증가될 거고 util에 있는 거 데려다가 만들어낼 거니까. 근데 사실 util에 접근하는 것도 여기서 직접 하는 거는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는 뭐 컨트롤러 쪽에서 해서 넘기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은 뭐 이런 것까지 고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웹 개발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걸까지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좀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도 다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처리를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티클 서비스가 갖고 있는 write article이라는 걸 통해서 스트링 2개 넘기고 있네요. 제목 내용만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에 있는 이거 필요 없을 거고 DAO에 있는 이것도 필요가 없고요. 아티클 서비스도 마찬가지 이런 거 필요 없고 DAO도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자, 그러면 구조가 꽤나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나마 여기 상황에서 조금 더 처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상속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여기로 좀 가져오고요. SC 같은 거 여기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에서 둘 다 선언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할 테니까 오히려 선언을 하면 변수 가리기 때문에 이상한 개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야겠죠? 자, 그러면 구조를 바꾸는 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또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제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로그인 기능 명령어는 멤버 로그인 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입력 받아야 될 것이고 비밀번호 입력을 받을 건데 둘 다 입력을 다 받고 났을 때 우리가 엔터를 딱 치면은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 회원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아이디는 존재하지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틀렸을 때 이때는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뜰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 로그인된 회원의 이름 데이터로 땡땡님 환영합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로그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기능 같은 경우는 멤버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건데 얘는 그냥 명령어를 딱 입력을 했을 때 로그인 상태일 때는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나오면 되고 로그인 상태가 아닐 때는 이미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보다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합시다.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게 이것만 여기에 적혀 있는 거대로만 처리를 하려고 해도 로그인 된 상태를 기억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서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 지금 이 바뀐 구조에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구조에다가 이 기능 두 가지를 이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수정한 코드는 또 올려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하시고 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로그인 기능, 로그아웃 기능 두 가지 만들어 볼 건데
자, 이제는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앱 쪽에서 뭔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건 없어요. 지금 만들 기능은 둘 다 멤버 관련 기능이니까 멤버 컨트롤러로 바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케이스 2개 늘려주고요. 로그인과 로그아웃 하나 남겨줄 거고, to 로그인, to 로그아웃 이렇게 2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녀석도 생성, 얘도 생성 이렇게 해줄 건데, 자, 이 밑으로 로그 조인의 밑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네들 자동으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주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이 녀석도 프라이빗이어도 되겠네요, 이제는. 왜냐면 외부에서 호출하는 상태가 없어졌으니까. 예전에는 앱 쪽에서 얘를 직접 호출했다면 이제는 두 액션을 거쳐서 호출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티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전부 다 프라이빗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는 바깥에서 해야 되니까 냅두도록 하고, 자, 이제 로그인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 받게끔 처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입력을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했던 이런 거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역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입력을 받겠다라고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먼저 공백 검증을 해줄게요.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의 랭스가 0과 같다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리턴을 사용해서 메서드를 종료. 그러면 두 로그인 메서드가 종료가 된다라는 거는 이 두 액션에서 얘가 그냥 강제로 끝난 거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 두 액션 자체도 더 이상 코드를 진행할 게 없고요. 그러면 얘가 끝난 거니까 여기 더 이상 코드 없으니 위로 올라가서 명령어 다시 입력받는 순서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비밀번호도 필수 입력 정보니까 입력을 해야만 하고, 똑같이 공백 검증 2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밀번호가 틀렸을 때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걸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한 번에 따지려고 하면은 2개의 상황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따져봐야 돼요. 일단 아이디가, 지금 사용자가 입력했던 아이디가 존재하는 회원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바로 진행을 좀 할 건데, 멤버 서비스한테 get member by login id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생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메서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를 가지고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멤버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없으니까 이거 생성해 주고요. 여기서 멤버 DAO에게 똑같은 거 부탁을 할 겁니다. 이 녀석을 또 만들어 주고요. 그럼 얘가 해야 되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이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는 회원의 아이디가 있다면 그 아이디를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 순회부터 해야겠죠.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멤버스를 순회를 했을 때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와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가 같으면 그때는 멤버를 리턴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도 못 찾았다면 멤버가 일치하는 게 없는 거니까 너를 리턴하겠다 라고 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가져온 결과를 가지고 있는 멤버 이 녀석이 널이면 어떤 상황이에요? 일치하는 걸 못 찾은 상황이겠죠? 그럼
우리가 메시지를 보여줄 때 아니지.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리턴을 사용해서 얘도 역시 메소드가 종료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또 멤버가 가져온 여기까지 코드가 끝이 났을 때 리턴을 만나지 않고 밑으로 코드가 또 진행을 한다라면 멤버는 널이 아니란 얘기니까 실제로 아이디는 존재했고요. 아이디가 존재했다라는 상황을 넘어갔으니 이제 비밀번호 확인해야죠. 그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 이 녀석과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 이 녀석이 일치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럼 그때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보여주고 얘도 리턴. 자, 그럼 검증의 과정은 다 거쳐냈고요.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일 테니까 출력을 하나 보여주면 될 것 같네요. 아니다, 은근히 필요 없죠. 성공했을 때는 이런 거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져온 멤버가 가진 이름, 이름 보여주기로 했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검증은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검증된 결과대로 로그인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메시지는 나올 텐데 실제로 로그인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딘가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런 로직이 없어요, 코드가. 실제로 저장하기 위해서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려면 뭘 저장해야 돼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정보는 멤버가 가지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저장을 할 때는 전체를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저장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은 멤버 자체를 좀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한다라는 건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멤버 타입으로 된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다가 우리가 따로 초기화를 안 하면 일단 기본값 널일 텐데 로그인을 성공했다면 이 녀석에게 멤버를 저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이걸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겠죠? 누군가 로그인을 하려고 딱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널이 아니라면 누군가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일 테니까 그때는 이미 로그인 아니다 로그아웃 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리턴. 이러면 제가 멤버 로그인 테스트 1 유저 1님 환영합니다. 멤버 로그인. 이제 중복 로그인 같은 거 안 되겠죠. 제대로 걸러주고 있는 상황. 진짜로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두 로그아웃 같은 경우도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얘가 널이라면 이미 널이라면 로그아웃 되어 있는 상태니까 로그인부터 하고 이용해라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처리해야 되는 일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다시 널로 재할당해 주면서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보여주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멤버 로그인 들어갔을 때 멤버 로그아웃 하면 잘 로그아웃 되고 그냥 또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부터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잘 처리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기록을 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를 우리가 지금은 멤버 컨트롤러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녀석을 만약에 여기서도 써야 된다면, 근데 이건 사실 만약에가 아니라 당연히 써야 돼요. 왜냐면 게시물을 이제 로그인 기능도 만들었고 회원가입도 했고 다 했으니까 이제 게시글 작성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도 저장할 수 있게끔 누가 썼는지 작성자를 저장을 하게끔 해주고, 리스트나 디테일에서도 그런 거 보여주고, 모디파이나 딜리트에서도 작성자가 일치해야만,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과 작성자가 일치할 때만 수정이 가능하고 삭제가 가능하게, 그런 권한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서도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란 얘기고, 얘네들도 게시글 쓰는 거, 이제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을 할 거니까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게끔, 수정과 삭제 또한 마찬가지 권한 체크해야 되니까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이 기능들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런 처리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로그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이런 처리가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어 들어오면 안쪽에서 가장 먼저 하고 돌아가요. 근데 사실 명령어만 판단했을 때, 로그인인지 로그아웃인지 이런 명령어를 판단했을 때 이거는 로그인 상태가 필요해, 로그아웃 상태가 필요해 라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럼 메서드까지 들어가기 전에 검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컨트롤러로 넘기기 전에 여기서 앱 쪽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로그인 해야 되는데 너 로그인 했어? 검증해주고,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돌려보내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겠죠. 제가 지금 말로 쭉 설명했던 이것들을 이제 모두 다 해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서 좀 일부를 우리가 같이 해볼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일단은 현재 멤버 컨트롤러에 우리가 이 로그인 검증하는 것까지 남겨놨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두 조인도 필요하겠죠? 얘는 로그인 상태에서는 회원가입을 실 수가 없을 거니까 로그아웃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기능으로 검증을 해주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거를 또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제가 화면에 적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또 개발을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죠. 작성 때 정보 저장, 그리고 보여주는 거, 수정 삭제할 때 권한 체크 되는 만큼 하셨으면 되는 건데, 일단 저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기능할 때 로그인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멤버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변수를 아티클 컨트롤러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변수가 있다고 될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멤버 컨트롤러 내에서 로그인을 처리했을 때 이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니까 이 변수가 가진 값을 아티클 컨트롤러도 공유를 해야 돼요. 그 개념. 그리고 작성자 정보를 저장을 할 건데, 저장될 때는 아이디나 이름 같은 걸 저장하는 게 아니라 회원의 번호를 저장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적어 놨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회원이라는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멤버 클래스를 가보면 회원의 번호부터 가입일, 가입 정보 수정일,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이렇게 정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로그인 아이디도 중복 체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없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각각의 회원들을 구별하는 구분값이 되는
보유한 값이 이 회원 번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시면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보여질 때는 아이디가 보여지게끔 그다음 권한 체크 이런 거 하나씩 좀 해보죠. 자,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이 변수를 공유해야 돼요. 서로 다른 클래스인데 얘를 공유하려면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물려받는 변수 처리를 좀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서 만들어낼 게 아니라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으로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얘를 퍼블릭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만 한다고 공유가 되진 않습니다. 얘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얘가 부모고 물려받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렇게 놔보죠.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로 가서 to write를 진행하려고 할 때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먼저 달아주겠습니다. 얘가 검증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죠. 지금 현재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아티클 write를 진행을 하면 일단 걸러지고 있고 로그인을 해볼게요. 아이고 이런 거 없고 자, 그럼 로그인이 된 상태니까 아이고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할 텐데 이때 게시물을 잘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유를 못해요. 왜 공유를 못하냐면은 이 녀석은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티클 컨트롤러와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사실상 객체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만들어질 때 부모 객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치면 얘도 똑같이 되어 있겠죠. 그럼 얘 따로니까 공유가 서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공유 자원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디스라고 하는 녀석이 없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거니까 디스 제거해 주고요. 이렇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로그인을 했을 때 라이트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로그아웃을 했을 때 글 쓰려고 하면 로그인부터 해라 라고 막고 있어요. 로그인 검증에 대한 처리, 이제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이제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게시물을 작성하는 이 시점에 작성자의 정보, 이 녀석이 가진 정보를 아티클에 같이 조립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티클을 이제 조립하고 아티클스에 애드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 시점에서 회원 정보를 좀 넘겨줄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get id라고 하는 걸 통해 넘겨줄 거고 얘도 추가, 얘는 id라고 할게요. 얘도 추가,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줄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생성자에 하나 추가가 됐으니 우리 아티클을 가서 생성자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도 멤버 아이디 회원 번호라고 해서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처리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게터 세터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이때 나머지를 다 지우고 하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들어가면 안 만들어져 있는 얘만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거 추가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들어갔고 아티클 DAO에서 추가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마 요거 때문이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회원 테스트 데이터가 3개 있으니까 그냥 글당 작성자는 이렇게 넣죠. 1번 회원이 하나, 2번 회원이 하나, 3번 회원이 하나 쓰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그럼 게시글을 작성할 때 진짜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정보 저장한 걸 가지고서 리스트를 봐야 돼요. 보려면 지금 여기까지 처리를 한 건데 이제 보여주려면은 우리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게시물이 회원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번호를 토대로 지금 상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성자의 아이디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럼 번호를 가지고 아이디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멤버스를 순회해야 돼요. 근데 멤버스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아티클 서비스라고 하는 녀석이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멤버 컨트롤러는 멤버 서비스한테, 멤버 서비스는 멤버 DAO한테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만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을 아티클 서비스에게, 그 다음 얘가 아티클 DAO에게 이렇게 넘어가려면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 이걸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얘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안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결합도와 응집도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한번 검색을 해보죠. 응집도와 결합도 따져보면 객체 지향 설계를 할 때 응집도, 결합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쉽게 나오는 게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고 OP, 응집도와 결합도. 자, 요거 보면 응집도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객체 내부의 요소들이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느냐. 그럼 결합도는 객체 간의 상호 의존성. 그래서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들 이렇게 컨트롤러 서비스 DAO, 아티클들 컨트롤러 서비스 DAO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응집도가 바람직한 겁니다. 응집도가 높은 상태. 근데 얘가 이제 이쪽을 쳐다보는 순간 이건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한다라고 해서 결합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응집도는 높고 결합도가 낮은 게 좋은 프로그래밍 설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걸 안 해. 이건 또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멤버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멤버 서비스를 통해 멤버 DAO, 멤버 DAO를 통해 멤버스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멤버 DAO랑 아티클 DAO에 각각 아티클스, 멤버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 아티클스랑 멤버스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딱히 없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멤버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객체를 새로 하나 연결을 해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앱이라고 하는 거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멤버 컨트롤러가 하나 만들어지고 아티클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티클 컨트롤러가 생성이 될 때 얘는 멤버 서비스랑 아티클 서비스를 둘 다 하나씩 만들어내요. 여기서도 지금 멤버 서비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멤버 서비스 객체와 이 멤버 서비스 객체는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요. 그러면 값이 공유되질 않아요. 서로 다른 객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써야 된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처리를 할 거면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처리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아티클 DAO에 있는 아티클스, 멤버 DAO에 있는 멤버스 이 두 녀석을 하나의 클래스 파일로 옮긴 다음에 스태틱으로 공유 자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애초에 멤버 서비스 객체를 만드는 방식과 이걸 만드는 방식과 아티클 서비스 객체를 만드는 방식, 멤버 DAO를 만드는 방식, 아티클 DAO를 만드는 방식, 이것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서 얘네들을 스태틱 처리해버리는 방식도 있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냥 멤버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옮겨서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 저는 클래스 하나를 생성을 할 거고, 그냥 쉽게 컨테이너라고 하는 창고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에 클래스 이름도 컨테이너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얘한테 멤버스와 아티클 DAO가 갖고 있는 아티클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스태틱을 붙여서 공유 자원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멤버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난리가 날 텐데, 여기서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처리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요, 이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진 이 녀석들, 얘를 스태틱 필드를 사용해 여기서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놓을 거고, 멤버스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퍼블릭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저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진 멤버스를 이 자리에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멤버스 변수가 없죠? 이 변수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리스트 비어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서 쓴다. 그리고 얘네들은 스태틱이니까 전부 다 공유 자원이라서 어디서 어떻게 붙든지 간에 별로 상관은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녀석도 변수는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를 컨테이너에서 아티클스를 갖다가 사용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코드를 좀 변경할 겁니다. 그럼 구조가 살짝 바뀌었는데, 이런다고 해도 사실상 달라질 건 없어요. 기능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멤버 서비스 객체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 얘네가 공유가 됐으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구조상 이게 깔끔하진 않네요. 저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으니까 얘네를 이렇게 빼기보다는 다시 좀 돌릴게요. 그냥 창구에서 서비스랑 DAO 객체를 싹 다 처리하는 게 차라리 조금 더 깔끔해지겠네요.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퍼블릭으로 된 스태틱 아티클 서비스
이렇게 변수를 좀 생성을 해주고 스태틱 필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서비스 객체가 만들어질 때 DAO 객체도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순서 때문에 이것들도 순서가 꼬여버리면 객체가 없는 상태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저런 것도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고요. 여기서 이런 거 다 처리해 놨으니까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객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존재하는 아티클 서비스를 여기다 가져다가 쓰겠다. 여기도 컨테이너에 존재하는 멤버 서비스를 가져다가 쓰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줄 거다라는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직접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프로그램이 돌았을 때 필요한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녀석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쓴다 라는 느낌으로 변경. 자, 그러면 이제 아티클 서비스나 DAO 쪽도 아티클 서비스 멤버 서비스도 이거 처리를 좀 바꿔줘야겠죠? 컨테이너에 있는 아티클 DAO 얘를 가져다가 쓴다 라고 하는 거고 멤버 서비스도 마찬가지 컨테이너에 있는 멤버 DAO 이 녀석을 가져다가 쓰겠다 라는 식으로 코드를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멤버 서비스를 사용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리스트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작성자를 찾는 건 이제 각각의 게시물들이 한 줄을 그릴 때 그 글이 해당하는 그 글에 들어있는 작성자를 가져와야 돼요. 그 글은 이 반복문 안쪽에 아티클로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보여주기 전 하나의 게시물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string writer name 같은 걸로 변수 이름 하나 지어주도록 하고 멤버 서비스한테 요청을 보낼 겁니다. get member 아니다 get writer name으로 하죠. writer name 이때 이 작성자 이름을 찾아오는데 필요한 정보는 article get member id 이걸 가지고 가서 찾아낼 거예요. 없으니까 생성해 주고요. 자, 얘는 멤버 DAO에게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로직이 자, 반복문을 돌아서 멤버스를 순회를 할 겁니다. 멤버스 얘를 순회하는 과정에 조건을 따져서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id와 지금 우리가 넘겨받아온 멤버 id가 일치를 하면 그때는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login id를 리턴하겠다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못 찾았다면 너를 돌려주게끔. 여기서 얘가 널이거나 널이 아니거나 일 텐데 우리는 현재 작성자가 무조건 저장이 될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해 놨어요. 코드를 게시글을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얘가 널일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보여주죠. 지금 얘는 공백을 따로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작성일은 좀 기니까 공백을 안 넣어야 오히려 윤곽이 깔끔하게 드러나서 쟤는 넣어주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아티클 리스트를 보면은
제가 여기에 이걸 안 썼죠? 작성자 이렇게. 자, 이러면 여기 하나 더 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작성자가 잘 나옵니다. 1번 글은 1번 회원이, 2번 회원이, 3번 회원이 우리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없이. 그리고 만약에 조인을 해서 한 명이 가입을 했고요.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리스트를 봤을 때 지금 막 가입한 작성자 잘 나오죠?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코드로 작성을 해 놓는 거니까. 여기는 한 번 더 띄워주고. 좀 딱 들어맞진 않는데 이게 낫겠네요, 차라리. 이렇게 해주고요. 자, 디테일 쪽 넘어가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이제 활용하면 돼요. 실제로 보여주기 이전에 여기다가 얘한테 get writer name을 갖다 줘 라고 할 건데, 그때는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는 get member id 이거를 인자로 넘겨주면 그거에 맞는 녀석을 갖다 주겠죠. 그러면 이런 거 하나 해놓고 writer name 작성자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작성자에 대한 정보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하려고 했던 거에서 여기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권한 체크 기능 하나 남았는데 이거 너무 간단한 거라서 얼른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modify 진행할 때 자,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을 직접 해야 되는데, 자, 존재하지 않는다, 수정을 해라 라고 하기 전에 너 이거 게시물이 존재하긴 하는데 너 권한이 있어 없어 이런 거 따져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부터 체크를 여기서 먼저 해주도록 하고요. 삭제도 마찬가지. 그럼 얘를 체크했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진행 다 하고 게시물 존재하지 않아, 존재해. 근데 수정 전에 너 이 글 쓴 사람 맞아? 작성자 맞아? 라고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는지만 판단을 하면 돼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얘는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녀석이 알고 있겠죠. 얘가 알고 있는 본인의 번호와 지금 found article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찾아냈던 이 게시물, 이 가진 멤버 아이디와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가 되는 상황이고요. 리턴으로 종료시키면 되겠죠. 그럼 권한이 없을 때에는 이런 거 입력 받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거고요. 권한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입력 받아서 수정 처리. 지금 이 과정을 똑같이 딜리트에서도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권한 체크도 끝.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써있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새로운 기능을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앱 클래스 쪽에서 로그인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이쪽으로 좀 더 먼저 로그인 검증 처리를 하게끔 끌고 와 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살찌워 보시면,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큰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잡아가지고 뭐든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시판을 우리가 해보면서 CRUD를 경험을 해보면서 자바만 가지고 순수하게 콘솔로 찍어보며 이런 경험을 해봤다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자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랑 같이 이거 하셨던 이 부분을 계속 보세요. 그리고 이 코드를 직접 하나하나 다 뜯어보세요. 왜 이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고 이 코드는 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걸 역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서 얘는 클래스고 변수고 객체를 만들었고 생성자에 이걸 인자로 넘겨주고 있고 이게 왜 뇌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역으로 분석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하는 흐름을 눈으로 쫓아갈 수 있게끔 되면 그때는 이제 이런 비슷한 로직을 구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좀 뭐랄까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걸 배우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텐데 남은 수업은 이제 종료가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이 프로그램 분석하는 거 개념 기본적인 문법과 개념을 다 이해했다면 바로 이거 분석을 계속 하세요. 이거 분석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기능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처리해 보고 이러다 보면은 자바가 좀 많이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작업한 이 코드도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수업은 여기서 진도를 마무리할 거고